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화성인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이견이 없는 지구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왜 미스터리일까요? 이미 축조 능력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미스터리는 상식에 벗어나고 풀지 못할 그 무엇을 얘기합니다. 이러한데도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재현도 하고 선조들의 능력을 찬양하고 옥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말이죠. 재현 시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럼 왜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그것도 대형 미스터리로요. 지구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위대한 인간의 능력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 대다수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지구인들은 인간이 우주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대피라미드는 크기뿐만 아니라 내외부 정밀 기술도 진보한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기술 능력으로도 안 될 만큼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축조하자면 먼저 기획과 계획이 필수임. 그에 따른 설계는 당연합니다. 그냥 뚝딱 하루아침에 마음먹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자,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축조 시기는 최저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만 년 이상으로 지구인들은 추정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과 주장이 분분한 부분이지요. 우선 축조 시기를 기원전 5000년 최저로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000년 정도면 솔직히 후하게 쳐도 지구인들은 이제 막 토기 시대를 지난 그냥 원시 시대입니다. 아무리 부분적으로 뛰어난 일부 지구인일지라도 그 정밀하고 복잡한 초대형 건축물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지구인들은 이 부분에서 모든 역사가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이용했다 하여 저급한 문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 속에는 역학은 물론 고도의 기하학과 천문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지구 인류가 해냈다면 원시시대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원시시대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대피라미드 제작에서 석재의 양은 그렇다 치고 그 크기가 톤 단위입니다. 당시 지구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현장에서 대형 거속으로 재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숙련된 인력과 세련된 지휘부가 필요하며 그 정도의 조직을 이끌 정도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진보된 문명의 시대라고 봐야겠지만 분명 기원전 5000년은 원시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상시조이신 단군 원시인 할아버지께서 막 태어난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구인들이 대피라미드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꼬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꼬인 역사 실타래들이 저절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피라미드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화성인들이 지구를 수시로 왕복하고 연구기지를 세워 지구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핑크스는 지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5만 년도 넘은 것입니다. 당시 우리 화성인들 중 먼저 지구에 정착한 일부 사람들이 지구 원주민들을 이용하려고 만든 것으로 본디 머리는 개 모양이었죠. 지구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더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별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스핑크스 후에 우리가 지구로 이주한 후에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구인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였습니다. 우리는 큰 무덤인 대피라미드를 만들어 주변 지구민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나 TV를 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실제로 대피라미드 이전에 작은 피라미드 무덤도 간접적으로 우리 화성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연구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화성인들은 지구 원주민들을 보호 지원하였고 신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지구 이주와 함께 주변 지구인들에게 대피라미드를 세워주고 확고부동한 신이 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는 피라미드를 성수신 시설로 이용했고요. 우리 화성인들도 문명 초기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했지만 워낙 많은 소행성과 운석 충돌이 잦아서 결국 폐기되고 우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다가 이런 방식의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지요. 일정한 높이만 있으면 가능한 기술입니다만 설명드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선 전력 전송과 통신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주지가 높은 지대의 구역만 제외하고 대부분 크고 작은 피라미드를 건설했죠. 예컨대 고지대 거주지인 마추픽추 같은 곳은 피라미드가 필요 없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오벨리스크 같은 것도 돌로 만들었다는 것뿐이지 첨단 기술이 사용된 것입니다. 기원전 5000년 시대를 첨단 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실 피라미드부터 모든 고대 현대 미스터리들은 풀고 나면 간단합니다. 수수께끼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피라미드 지하는 우리 화성인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임시 거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 화성인들은 가능하면 주변 지구인들에게 보안을 유지하고 지하는 우리가 적응하기에 편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어진 피라미드 역시 대부분 기능이 비슷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는 시체를 안치할 무덤 부분과 우리가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황금 또는 특수 물질을 제조하기도 했으며 지구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황금은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금속이 됩니다. 우리는 채석장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는 오늘날 지구인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무식하게 크지 않고 소음도 없죠. 거석 절단은 소형 레이저 장비로 간단히 처리합니다. 이동은 무소음 수송선의 무중력 기술을 이용하여 옮겨 나릅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간혹 노동 로봇이 보이거나 소형 우주선이 가끔 왕래하는 정도입니다. 공사 기간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아 주변 지구인들이 봐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지요. 오늘날 지구인들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해칠 수도 있으나 화성인들의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구 수명이 되면 한 달이 하루같이 사용됩니다. 채석장에서 거석을 통째로 캐는 일은 당시 지구인들은 솔직히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거석을 캐낸다 하더라도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한두 개도 아니라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하자면 주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에 맡깁니다. 지구인이 자존심을 버리고 대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마음 편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시 주변 지구인 지도자인 왕과 은밀하게 내통하여 왕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우리는 왕의 통치력을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피라미드를 지어 보임으로써 왕은 구성원들에게 절대적 지위를 확보하고 왕은 우리의 안전과 거주에 절대적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개념의 많은 거래 행위가 지상에서 임시 거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대피라미드나 전 세계의 피라미드는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 일제히 축조가 멈춥니다. 이젠 짐작하실 겁니다. 지하기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없어지니 왕가의 계곡이라는 지하 무덤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우리 화성인들이 사용하던 거주지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하늘에는 UFO가 유유히 떠다닙니다. 많은 지구인들은 매일 우주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호수에서 이상한 물체들을 봅니다. 지구지상에는 진부한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산재합니다. 미스터리한 일들은 지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쯤 깊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